그러면 미국은 취득세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? 아마도 미국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미국은 취득세가 전혀 없습니다. 1%만 된다고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, 아예 취득세가 없다니요. 그럼 미국의 경우 주택 취득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? 미국은 뭔가 서비스 관련해서는 요금이 비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. 여러분 또 놀라지 마세요. 미국은 취득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매도자에게만 받고 매수자에게는 받지를 않아요.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것을 영상으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.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공유해 달라는 뜻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유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요. 취득세도 없고 복비도 살 때는 안 내도 되고 주택등록에 필요한 비용 또는 뭐 대출 진행 시 필요한 비용 정도만 필요해서 많아야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미국의 취득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처음에 와, 취득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'야 이거 뭐야?' 하면서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. 자 그럼 집 살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으니깐 집 살 때 다른 거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집값이랑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만 알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는지 정할 수가 있겠네요. 우리나라는 특히 다주택자라면 집 하나 살 때 계산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. 취득세 계산해야 되는데 뭐 조정지역, 비조정지역 구분해야지, 주택수도 계산해야죠. 여기에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뭐 또 다르고 정말 세금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. 그리고 복비도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죠. 그리고 여기에 중개사분이랑 좀 "복비 좀 깎아 달라." 밀당해야 하면서 가끔 얼굴 붉히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다 고민 안 해도 되니 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에스크로도 열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긴 한데 이건 뭐 중개사분들에게 맡기면 알아서 잘 해 주시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준의 일은 아닌 거죠. 그리고 재산세도 있고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원금 이자도 갚아야 되고 HOA도 내야 하고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거 제외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. 매달 나가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내돈을 보통 다운 페이먼트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자기 자본 정도가 되겠네요. 미국에서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거나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다운 페이먼트란 용어는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. 이 다운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대출 여부부터 해가지고 이자도 달라질 수 있고요. 현재 분위기에서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매도자 우위 시점에서는 이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냐 많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의 경쟁이 붙었을 때 당락을 결정하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금 100%다 밀어넣고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이 다운 페이먼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? 자신의 월 페이먼트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의 경우 한 20% 수준으로 잡고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.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은 고민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예를 들어 이율이 오르기 전에는 한 50만 달러 집을 샀을 때 다운 페이먼트를 20% 하면 월 한 1,400달러 정도를 원금 이자로 냈다면 지금은 2,000달러 정도를 대출 이자 원금으로 월 납입해야 될 정도로 많이 올라 버려서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같은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예전에 들어갔던 월 납입 금액 수준으로 내려고 한다면 지금은 다운 페이먼트를 그래도 한 40%까지 끌어올려야 예전 수준의 납입 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하세요.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금리가 주는 영향이 정말 크긴 크네요. 미국 거주자의 경우 다운 페이먼트 20% 정도가 표준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
미국에 집을 살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.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뭐 연고지도 없고 크레딧,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신용도도 없잖아요. 뭐 돈 빌려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미국 거주자 대비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, 그래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운 페이먼트를 40% 정도 하면 가능한 대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법인을 세운 후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도 다운 페이먼트 40% 이상 하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대출 또는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 담보대출 이율보다 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운페이 비율을 40%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집을 구매할 때 내가 가진 자본금을 다운 페이먼트로 잡고 다운 페이먼트 비중을 한 40% 정도로 잡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 '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되겠구나.'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. 여기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내가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조합을 해서 다운페이 비율을 조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중요한 것은 집의 실제 가격이네요. 사실 주택 가격은 주마다 도시마다 또 크기, 형태, 연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다 평균 내서 이야기가 힘들죠. 그래도 이런 건 있죠.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동네에 집을 살기 힘들겠구나. 아, 이 정도 도시에서는 나도 집 살 수 있겠는데?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평균적인 집 기준으로요. 우리나라도 1억 가지고 강남에서 집 살 생각은 못 해도 지방에서는 1억 가지고 집 살 수 있겠다는 생각하잖아요.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제가 레드핀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미국 각 도시별 2022년 평균 중간 주택 가격을 찾아서 각 주별로 평균 내서 지도에 그려본 거예요. 평균 주택 가격이라 제일 낮은 곳부터 비싼 곳까지 더한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지금 지도에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중간주택 가격이 한 80만 불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어바인에 사시는 분이 어바인 주택 가격만 보고 캘리포니아에 80만 불짜리 주택이 어디 있어 하신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. 어바인 집값 비싼 거는 다 아시잖아요.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웬만한 집 사려면 거의 다 100만 불을 넘어가기는 해요. 그래도 이 데이터로 나오는 수치가 80만 불이 평균값이라고 보여주고 있고, 그 얘기는 캘리포니아 어딘가에는 80만 불러도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도에 나오는 금액의 한 두 배수 정도를 곱해주면 그래도 해당 주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대표되는 도시에 상태 괜찮은 주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한번 이 지도를 보고 범위를 좁혀 나가면 어떨까 싶네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? 이후에 각 주별로도 하나하나 가격 분석을 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으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또 만나요.